홈택스를 열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리 채움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제출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숫자에는 사장님이 1년간 쓴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그 빠진 항목에 매입세액이 숨어 있습니다. 7월 25일 마감까지 D-19. 오늘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이란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이미 낸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것을 돌려받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오늘 다루는 세 가지 항목이 바로 그 누락 지점입니다. 첫 번째 누락 항목입니다. 뒤늦게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늦게 했거나 아예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홈택스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동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카드사 이름, 카드 번호, 가맹점 사업자 번호, 합계 금액. 이 네 가지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용 카드를 사용했는데 4월에야 홈택스에 등록했다면 1월부터 3월 사용분은 자동 조회가 안 됩니다. 이 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면 매입세액은 약 90만 원. 수동 입력을 안 하면 이 90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고 변경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항목이 실수로 불공제로 분류되어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메뉴에서 불공제로 되어 있는 항목을 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누락 항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사장님이 업무 때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국세청 상담 안내 기준입니다.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 단체 출퇴근용으로 전세버스를 계약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KTX나 항공권은 어떨까요? KTX는 코레일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코레일이 일반 과세자이고 사업 관련 출장에 사용한 경우 적격 증빙이 있으면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단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주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항공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선 항공권,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항목들은 홈택스 자동 분류에서 불공제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누락 항목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두 종류로 나눠야 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와 거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이것을 자동으로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홈택스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면 과세 유형이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면 공제 불가입니다.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두 불공제가 아닙니다. 연매출 4,8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로부터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이 비용은 완전히 날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처리는 됩니다. 부가세에서 못 받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모두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락 항목 1. 뒤늦게 등록하거나 미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수동으로 수령명세서에 직접 입력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 항목 2.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하철 버스 택시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KTX 항공권은 적격 증빙이 있으면 공제 검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분류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누락 항목 3.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공제 불가.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있으면 공제 가능. 7월 25일 마감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하나. 홈택스에 등록 안 한 사업용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된 카드 사용부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변경 가능한 것이 있다면 공제로 바꾸세요. 셋.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의 연매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 채움은 도구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